안녕하세요, 여러분. 30년 결혼 생활, 3억 원 보험금, 그리고 15살 연하 불륜남. 이 세 가지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결말보다 훨씬 더 소름 끼치고 훨씬 더 반전이 가득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분명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나?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과연 진짜 희생양은 누구였을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60대 남자 박정수의 하루는 언제나 같았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뜨고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며 어젯밤 또다시 3번이나 깼다는 사실을 한숨과 함께 받아들인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고 있었다. 깊어진 주름, 성성한 백발, 그리고 무엇보다 한때 단단했던 어깨가 구부정하게 굽어있는 모습이 그를 절망케 했다. 박정수는 30년 전만 해도 이 동네에서 손꼽히는 성실한 직장인이었다. 매일 아침 7시 정각에 집을 나서 저녁 9시에 돌아오는 규칙적인 삶을 살았고 월급의 70%를 고스란히 가정에 바쳤다. 아내 김미영과의 결혼 초기에는 그녀의 환한 미소가 하루 종일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미소는 점점 형식적으로 변해갔고 이제는 아예 보기 힘들어졌다. 은퇴 후 2년 박정수의 몸은 마치 30년간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폭발하듯 무너져 내렸다. 당뇨, 고혈압, 그리고 최근에는 의사도 정확한 원인을 모르겠다며 고개를 젓는 만성 복통까지. 병원비는 매달 50만 원씩 나갔고 퇴직금으로 마련해둔 적금은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런 남편을 바라보는 김미영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연민일까? 아니면 짜증일까? 아니면 그보다 더 차갑고 계산적인 무언가일까? 55세의 그녀는 여전히 동네에서 미인으로 통했다. 꾸준한 운동과 관리로 20대 후반의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고 남편과 달리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세련되어 보였다. 어느 날 아침 김미영은 평소보다 더 다정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손은 박정수의 어깨를 부드럽게 주무르며 내려왔고 입술에는 오랜만에 진짜 같아 보이는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 미소 뒤편에 숨겨진 것은 남편이 상상할 수도 없는 차가운 계산이었다. 김미영은 이미 몇 주 전부터 보험 상품들을 꼼꼼히 조사해왔다. 남편 모르게 인터넷을 뒤져가며 수익률과 보장 범위를 비교했고 심지어 보험 설계사와 몰래 상담까지 받았다. 그 과정에서 그녀가 가장 주목한 것은 바로 사망보험금 항목이었다. 3억? 그 숫자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맴돌며 점점 더 큰 유혹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김미영의 변화에는 단순한 돈에 대한 욕심만이 아니라 더 복잡하고 위험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그것은 바로 3달 전 동네 카페에서 만난 한 남자 때문이었다. 김태현 40세. 그는 이혼 후 혼자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15살이나 어린 그의 젊은 에너지와 열정적인 눈빛이 김미영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김태현은 김미영을 처음 본 순간부터 마치 운명처럼 느꼈다고 고백했다. 그의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 표현은 30년 동안 메마른 일상에 지쳐있던 김미영에게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다. 몰래 만나는 시간들이 늘어갈수록 김미영은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다. 김태영과의 만남은 처음에는 단순한 불륜으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미영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이혼을 하자니 재산 분할도 문제였고 나이 든 남편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부담스러웠다. 그렇다고 이대로 김태연을 포기할 수도 없었다. 그러던 중 김미영의 머릿속에 끔찍하면서도 완벽해 보이는 계획이 떠올랐다. 만약 박정수가 자연스럽게 이 세상을 떠난다면 3억의 보험금으로 김태연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면 이 생각이 처음 떠올랐을 때 김미영은 스스로도 놀랐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계획은 점점 더 현실적이고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박정수는 아내의 이런 속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오히려 최근 아내가 더 다정해진 것에 대해 고마워하고 있었다. 건강이 나빠진 자신을 더 세심하게 챙겨주는 아내의 모습에서 30년 전 신혼 시절의 사랑을 다시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아내가 보험 가입을 제안했을 때도 역시 우리 집사람이 생각이 깊어라며 기꺼이 동의했다. 보험 계약서에 서명하는 박정수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나이가 들어 생긴 수전증 때문이었지만 마치 자신의 운명의 도장을 찍는 것 같은 묘한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그 불길한 예감을 단순한 나이의 탓으로 돌리며 무시했다. 김미영은 남편이 서명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흥분인지 죄책감인지 구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 순간 김태연의 따뜻한 미소와 젊은 몸이 떠올랐고 모든 망설임을 뒤로 밀어버렸다. 이제 계획의 첫 단추가 깨어졌다. 남은 것은 완벽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실행에 옮기는 일뿐이었다. 하지만 김미영은 아직 몰랐다. 자신이 품고 있는 이 완벽해 보이는 계획이 결국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잃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모든 파멸의 씨앗이 이미 그녀의 탐욕스러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싹트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밤늦게 잠든 남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김미영은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30년 전 순수했던 신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차갑고 계산적인 그리고 위험하도록 결의에 찬 여인의 모습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보험 계약서가 처리된 지 일주일 후 김미영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남편 박정수가 병원에 다녀온다고 나가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그녀는 마치 감옥에서 탈출한 죄수처럼 집을 뛰쳐나갔다. 목적지는 언제나 같았다. 시내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낡은 모텔촌, 그 골목 끝자락에 자리한 해바라기 모텔이었다. 김태연은 이미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40세 남자의 몸은 여전히 탄탄했고 그의 눈빛에는 15살 연상의 귀여운 여성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타오르고 있었다. 김미영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두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연인처럼 격렬하게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만큼은 나이도 결혼도 도덕도 모두 무의미했다. 하지만 뜨거운 열정이 식고 나면 현실이 차갑게 다가왔다. 김태연은 담배를 물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김미영에 대한 사랑과 함께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다른 남자의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도 자신보다 15살이나. 많은 여인을 향한 이 감정이 과연 옳은 것인지 매번 자문했다. 김미영은 그런 김태연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다. 이 순수한 남자가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견딜 수 없었다. 더군다나 김태연은 이혼 후 혼자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가 운영하는 작은 분식집은 하루 매출이 10만 원을 넘기기 힘들었고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벅찬 처지였다. 어느 날
김미영은 김태연에게 몰래 50만 원을 건넸다. 김태연은 처음에 완강히 거부했지만 김미영의 눈물 어린 간청에 결국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돈을 받는 순간 김태연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무거운 감정이 자리 잡았다. 자신이 정말 김미영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혼란스러웠다. 김미영 역시 고통스러웠다. 남편에게서 몰래 빼돌린 그 돈이 김태연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는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이 끊임없이 충돌했다. 김태연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과 그 사랑을 위해 남편을 배신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그것이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시간이 갈수록 이 관계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김태연은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것일까? 그리고 자신은 정말 김태연을 사랑하는 것일까? 아니면 늙어가는 자신에 대한 불안감을 젊은 남자를 통해 해소하려는 것일까? 이런 의심이 커질수록 김미영의 행동은 더욱 극단적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김태연과의 만남을 주 2회에서 3회, 4회로 늘려갔다. 남편에게는 점점 더 정교한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친구들과의 모임, 병원 진료, 심지어 교회 봉사활동까지 온갖 핑계를 댔다. 박정수는 아내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 옷을 자주 사 입고 무엇보다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모습이 수상했다. 하지만 30년 동안 성실했던 아내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오히려 자신의 의심스러운 마음을 탓하며 더욱 아내에게 잘해주려 노력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이 김미영에게는 더욱 큰 죄책감으로 다가왔다. 자신이 배신하고 있는 이 선량한 남자가 오히려 자신을 더 사랑해주려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김미영은 때로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왜 이렇게 늦게 김태연을 만났을까? 왜 30년 전에는 이런 열정적인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을까? 한편 김태연의 상황도 점점 복잡해져 갔다. 분식집 사업은 계속 부진했고 김미영과의 관계 때문에 다른 여자들과 만날 기회도 놓치고 있었다. 친구들은 그에게 언제까지 유부녀와 그런 관계를 유지할 거냐며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냈다. 하지만 김태연은 김미영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김태연이 김미영의 집 근처를 몰래 배회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김미영이 남편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고, 동시에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질투와 사랑, 그리고 절망이 뒤섞인 감정에 김태연은 점점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김태연은 김미영의 집 앞에서 2시간 동안 서성이다가 결국 초인종을 눌렀다. 다행히 박정수가 나왔고 김태연은 길을 잃었다며 어색하게 변명했다. 하지만 그 순간 김태연이 느낀 것은 예상치 못한 감정이었다. 박정수의 선량하고 순박한 얼굴을 보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집으로 돌아온 김태연은 밤새 잠들지 못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고 추악해 보였다. 다른 남자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는 자신, 그것도 경제적으로까지 의존하고 있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했다. 하지만 그 다음날 김미영의 전화를 받는 순간 모든 죄책감은 사라지고 다시 뜨거운 사랑에 휩싸였다. 김미영 역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이 이중 생활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김태영과의 사랑은 깊어져만 갔지만 현실적인 장벽들은 더욱 높아져만 갔다.
나이 차이, 경제적 격차,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기혼이라는 사실이 두 사람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갔고 김미영의 마음속에는 극단적인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 그것은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벽을 제거하는 것, 즉 박정수라는 존재 자체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것이었다. 김미영은 자신도 놀랄 만큼 차분하게 그 끔찍한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기 시작했다. 더 이상 죄책감도 망설임도 없었다. 오직 김태형과의 진정한 사랑만이 그녀를 이끌고 있었다. 아니, 그렇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다. 김미영의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뜻밖의 발견 때문이었다. 남편 박정수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던 중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박정수가 3개월 전부터 사립탐정에게 의뢰해서 자신을 미행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문자 내용을 보니 자신과 김태연의 모든 만남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박정수가 이미 변호사와 상담까지 마쳤다는 사실이었다. 불륜 현장 증거를 확보하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는 물론 모든 재산을 가져가겠다는 계획이었다. 30년 동안 성실한 남편으로만 알고 있던 박정수의 이런 치밀하고 냉정한 면을 처음 본 김미영은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다. 박정수가 보험 가입을 제안받았을 때부터 이미 김미영의 의도를 눈치채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 중에는 아내가 보험금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언급까지 있었다. 김미영은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이 이미 남편에게 간파당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 순간 김미영의 마음속에서는 사랑이 아닌 복수심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30년 동안 자신을 속여온 남편, 겉으로는 순진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탐정까지 고용해서 자신을 감시한 그 위선적인 남자가 용서할 수 없었다. 더군다나 자신의 마지막 사랑인 김태형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생각에 분노는 극에 달했다. 김미영은 즉시 김태연에게 연락했다. 평소와 달리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배어 있었다. 김태연은 김미영의 변화된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김미영은 김태연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남편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곧 두 사람 모두 파멸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김태연은 충격에 빠졌다. 자신이 상대해온 박정수가 단순한 늙은 남편이 아니라 치밀하고 계산적인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더욱 무서운 것은 자신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만약 이것이 법정에서 공개된다면 자신의 인생은 완전히 끝장날 것이었다. 하지만 김미영에게는 이미 새로운 계획이 머릿속에서 완성되고 있었다. 단순히 남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자신에게 가한 모든 굴욕에 대한 완벽한 복수를 하는 것이었다. 그 계획은 너무나 치밀하고 잔인해서 김태연조차 경악할 정도였다. 김미영의 계획은 이러했다. 먼저 박정수가 수집한 모든 증거물들을 역이용하는 것이었다. 탐정의 보고서와 사진들을 통해 박정수가 얼마나 집요하게 자신을 감시했는지를 증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박정수를 스토킹 혐의로 고발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박정수의 건강 악화를 이용해서 그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할 계획이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그 다음 단계였다. 김미영은 박정수의 약물 중독을 유도하기로 했다. 박정수가 복용하고 있는 당뇨약과 혈압약에 점진적으로
정신과 약물을 섞어서 투여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박정수는 서서히 판단력을 잃게 되고 결국 자해나 사고사로 위장한 죽음을 맞게 될 것이었다. 김미영은 이미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약물들을 구입해 놓았다. 놀랍게도 그녀는 간병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의료용 약물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었다. 어떤 약물을 어느 정도 섞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정확히 계산할 수 있었다. 하지만 김미영의 계획에서 가장 잔인한 부분은 따로 있었다. 그녀는 박정수가 죽기 전에 반드시 진실을 알게 만들고 싶었다. 자신이 30년 동안 얼마나 불행했는지, 그리고 김태형과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다. 박정수가 절망에 빠진 채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그녀가 원하는 완벽한 복수였다. 김태현은 처음에는 김미영의 계획을 듣고 경악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역시 박정수에 대한 증오심을 품게 되었다. 자신들의 사랑을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도, 김미영을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만든 것도 모두 박정수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더욱이 김태현은 최근 자신의 분식집에 정체불명의 손님들이 자주 나타나는 것을 눈치챘다. 음식은 거의 먹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는 그들이 박정수가 고용한 탐정들임을 직감했다. 이런 감시 때문에 김태현의 일상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사업도 더욱 어려워졌다. 김태현은 결국 김미영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김미영과는 다른 동기가 있었다. 단순한 사랑이나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생존 본능이었다. 만약 이대로 가면 자신은 불륜남으로 낙인 찍히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것이었다. 유일한 탈출구는 박정수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뿐이었다. 김미영과 김태현은 더욱 치밀하게 계획을 수정해 나갔다. 먼저 박정수의 일상 패턴을 완벽하게 파악했다. 병원 가는 시간, 산책하는 코스, 자주 들르는 카페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리고 각 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약물을 투여할 수 있는지 세밀하게 계산했다. 가장 기발한 것은 김태현이 제안한 방법이었다. 박정수가 자주 가는 카페의 아르바이트생과 친해져서 그를 통해 박정수의 커피에 약물을 타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집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여할 수 있고 나중에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추적하기 어려울 것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놓친 것이 있었다. 박정수 역시 그들 못지않게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이미 김미영의 변화된 행동 패턴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녀가 구입한 약물들까지 추적하고 있었다. 박정수의 진짜 계획은 김미영과 김태현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박정수가 가짜 약물 복용을 연기하면서 김미영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약물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연기하면서 김미영이 얼마나 냉정하게 자신의 죽음을 지켜보는지 확인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박정수가 느낀 것은 분노를 넘어선 절망이었다. 30년 동안 사랑했던 아내가 이토록 잔인하게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 그것도 다른 남자와의 사랑을 위해서라는 사실이 박정수의 마음을 완전히 파괴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완벽한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참아내고 있었다. 결국 세 사람 모두가 서로를 속이고 이용하면서 파멸로 향해 가고 있었다. 누가 먼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지, 그리고 이 치밀한 게임에서 최종 승자가 될 사람은 누구일지 모든 것이 미궁 속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 사람 중 아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김미영의 복수는 박정수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치밀하고 잔인하게 진행되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남편의 커피에 미량의 정신과 약물을 섞었고 점심에는 혈압약에 환각 유발 성분을 추가했다. 저녁에는 수면제 대신 우울증 유발 약물을 건넸다. 놀랍게도 김미영은 각 약물의 상호작용까지 정확히 계산해서 박정수가 서서히 정신적으로 무너지도록 설계했다. 박정수는 일주일 만에 급격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헛것을 보며 중얼거렸고, 낮에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거나 의미 없는 말들을 반복했다. 김미영은 그런 남편을 지켜보며 차갑게 미소 짓고 있었다. 30년 동안 자신을 감시하고 의심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박정수의 모습이 통쾌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김미영이 놓친 것이 있었다. 박정수가 모든 약물 투여를 일일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커피잔 바닥에 남은 가루를 몰래 수집했고 먹고 난 약통들도 따로 보관했다. 심지어 자신의 이상 증상들도 세밀하게 기록하면서 김미영의 범행을 완벽하게 증명할 증거를 축적하고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박정수가 가짜 증상을 연기하면서 김미영의 반응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실제로는 약물의 절반 정도만 복용하고 나머지는 몰래 버렸지만 김미영 앞에서는 완전히 정신줄을 놓은 것처럼 연기했다. 그 과정에서 박정수가 목격한 아내의 모습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했다. 김미영은 남편이 괴로워할 때마다 몰래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했다. 그리고 그 영상들을 김태현에게 보내며 자신들의 계획이 얼마나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랑했다. 심지어 박정수가 환각 상태에서 울부짖는 모습을 보며 둘이 함께 웃어댔다. 그 모습을 지켜본 박정수의 마음속에는 분노를 넘어선 살인적인 복수심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박정수는 더 이상 단순한 이혼이나 법적 처벌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김미영과 김태현 모두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그가 선택한 것은 두 사람의 사랑 자체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이었다. 박정수의 진짜 계획은 이러했다. 먼저 김태현의 과거를 철저히 파헤쳐서 그의 어두운 비밀들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추가 조사 결과 김태현에게는 충격적인 과거가 있었다. 그는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한 가족을 사고로 몰아넣었지만 돈으로 합의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다. 더욱 치밀한 것은 그 사고의 피해자 가족 중 생존자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이었다. 박정수는 그 생존자를 찾아가서 김태현의 현재 상황을 알려주었다. 10년 동안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던 그 남자는 박정수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김태현을 완전히 파멸시킬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한편 김미영과 김태현은 박정수의 상태가 심각해지자 최종 단계로 넘어가기로 결정했다. 김태현은 박정수가 자주 가는 한강 산책로에서 그를 물에 밀어넣을 계획을 세웠다. 정신 이상 상태에서 스스로 강에 뛰어든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었다. 김미영은 그 시간에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 두었다.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김태현은 평소보다 일찍 한강으로 나갔고 박정수는 예상대로 산책을 나왔다. 하지만 그 순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김태현이 상상할 수도 없는 함정이었다. 박정수와 함께 나타난 것은 10년 전 사고 피해자의 아들이었다. 그는 김태현을 보자마자 오랫동안 준비해온 복수를 실행에 옮겼다. 김태현은 자신을 알아보는 그 남자의 모습을 보고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박정수가 자신의 과거를 파헤쳤고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함정이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피해자의 아들은 10년 동안 연마한 격투 실력으로 김태현을 제압했고 결국 김태현은 자신이 박정수에게 가하려던 바로 그 방법으로 한강에 빠지게 되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모든 과정이 CCTV에 고스란히 기록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박정수는 미리 관할 경찰서에 익명으로 제보해 두었고 김태현의 죽음은 10년 전 사고에 대한 정당한 복수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한편 김미영은 김태현과의 약속 장소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 온 것은 김태현의 연락이 아니라 경찰의 전화였다. 김태현이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김미영은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집에 돌아와서 마주한 박정수의 모습이었다. 그는 더 이상 정신 이상자의 모습이 아니라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으로 김미영을 바라보고 있었다. 김미영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박정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복수가 실제로는 박정수의 손바닥 안에서 노란한 것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이다. 박정수는 김미영 앞에 두 개의 선택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법의 심판을 받는 것, 두 번째는 김태현과 같은 방식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었다. 김미영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김태현의 죽음이 실제로는 자신의 복수심이 불러온 결과라는 사실에 절망했다. 하지만 박정수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김미영의 모든 범행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고 동시에 김태현의 과거 범죄까지 함께 공개했다. 결국 김미영이 사랑했던 남자는 살인자였고 자신은 그런 남자를 위해 30년 남편을 죽이려 했다는 치욕적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김미영은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했던 남자도 30년 결혼 생활도 그리고 자신의 존재 가치까지도 모두 사라져버렸다. 더욱 잔인한 것은 이 모든 파멸이 자신의 탐욕과 복수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박정수는 완벽한 복수를 성공시켰지만 그 역시 진정한 승리자라고 할 수는 없었다. 30년 동안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상처는 어떤 복수로도 치유될 수 없었다. 결국 세 사람 모두가 서로의 복수와 배신 속에서 파멸해 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 김태현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진 후 모든 진실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다. 박정수가 경찰에 제출한 증거들은 너무나 완벽했다. 김미영의 약물 투여 기록부터 김태현과의 불륜 증거, 그리고 살인 계획 모의까지 모든 것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김태현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면서부터였다. 경찰 수사 결과 김태현은 단순한 불륜남이 아니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최소 7명의 기혼 여성들과 동시에 불륜 관계를 유지하며 그들로부터 총 3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낸 전문적인 지골로였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그중 2명이 김태현과의 관계 때문에 남편을 독살하려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김미영이 알고 있던 김태현의 순수함과 진실한 사랑은 모두 거짓이었다. 그는 김미영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그녀의 경제적 상황과 남편의 건강 상태를 철저히 조사해 놓았다. 심지어 첫 만남조차도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다. 김태현에게 김미영은 단순히 돈을 뜯어낼 수 있는 또 다른 먹잇감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김미영은 완전히 정신이 붕괴되었다. 자신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이 모두
일방적인 착각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허상을 위해 30년 남편을 독살하려 했다는 죄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더욱 견딜 수 없는 것은 김태연이 죽기 전까지도 자신에게 사랑한다는 거짓말을 계속했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박정수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김미영이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더욱 잔인한 진실을 폭로했다. 김태연이 김미영으로부터 받은 돈들을 다른 여자들과의 만남에 사용했다는 사실, 그리고 김미영과 관계를 가진 후에는 항상 다른 여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는 사실까지 모두 증거와 함께 공개했다. 김미영은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실제로는 자신을 가장 경멸하고 조롱했다는 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자신을 사랑해준 남편을 버리고 자신을 우롱한 사기꾼을 위해 살인까지 시도했다는 현실이 그녀를 완전히 파괴시켰다. 더욱 잔인한 복수는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박정수는 김미영과 김태연의 모든 행적을 언론에 제보했고 이 사건은 연일 톱뉴스로 다뤄졌다. 김미영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녀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30년 동안 모범 부인으로 살아온 김미영은 하루아침에 살인 미수범이자 불륜녀로 낙인 찍혔다. 가장 통쾌한 복수는 경제적 측면에서 나타났다. 김미영이 그토록 탐냈던 3억 원의 보험금은 김미영의 살인 시도가 밝혀지면서 보험 사기로 판명되어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오히려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까지 모두 몰수당했다. 더욱이 김태영과의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 배상금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김미영은 결국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다. 집도, 돈도, 사회적 지위도 모두 사라졌다. 심지어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다고 믿었던 김태연마저도 자신을 이용한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살아갈 이유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박정수의 복수에서 가장 정교한 부분은 따로 있었다. 그는 김미영이 완전히 절망에 빠진 상태에서 마지막 선택지를 제시했다. 김태연이 죽기 직전에 남긴 휴대폰 속에는 김미영과의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다. 그 녹음 파일에는 김태연이 김미영을 조롱하고 비웃는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김태연이 다른 여자들에게 김미영을 늙은 암돼지라고 부르며 혐오감을 표현한 내용까지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김미영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는 역겨움 그 자체였다는 진실을 알게 된 순간 김미영의 정신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박정수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30년 동안 쌓인 분노와 배신감을 해소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아내가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더 비참한 희생양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김미영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에 속아서 모든 것을 잃게 된 진짜 바보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여기서 시작되었다. 박정수 역시 완전한 승리자가 될 수는 없었다. 그가 김태연을 제거하기 위해 이용했던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의 아들이 이제 박정수를 향해 칼끝을 돌린 것이다. 그는 박정수가 자신을 복수의 도구로 이용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이제 박정수 역시 제거 대상으로 삼았다. 더욱 끔찍한 것은 그 과정에서 드러난 또 다른 진실이었다. 김태연의 10년 전 사고는 실제로는 박정수가 조작한 것이었다. 박정수는 이미 그때부터 김태연을 감시하고 있었고 언젠가 이용할 기회를 노리며 그의 약점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김태연 역시 박정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조종당한 희생양에 불과했던 것이다.
결국 이 이야기에서 진정한 가해자는 박정수였다. 그는 30년 동안 아내와 김태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계획 속에서 조종하며 즐겨왔다. 겉으로는 성실한 남편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계산하고 조작하는 사이코패스였던 것이다. 마지막 순간 김미영은 모든 진실을 깨달았다. 자신이 30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이 실제로는 자신과 김태연을 파멸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조작한 진짜 악마였다는 사실을 말이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다. 김미영은 결국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었고 김태연은 죽었으며 박정수는 완벽한 복수를 성공시킨 채 여전히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진정한 희생양은 사랑을 믿었던 두 사람이었고 진정한 가해자는 모든 것을 조작한 박정수였다는 아이러니한 진실만이 남았다. 세상은 여전히 박정수를 불쌍한 피해자로 보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했다. 완벽한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그 복수의 진정한 의미는 사랑을 믿은 자들에 대한 잔인한 조롱이었을 뿐이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기였고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진짜 가해자였다는 이 충격적인 진실. 인간의 욕망과 복수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누가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